2025년 4월 10일 3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83,000달러까지 상승한 후 79,0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 주식 3대 지수도 2에서 4%대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2.5%, S&P 500은 마이너스 3.46%, 나스닥은 마이너스 4.31%가 빠졌습니다. 전일 상승분을 3분의 1 정도 되돌린 것이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가 상당한 수준의 불안함을 보인 것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 마감이 된 이후에도 이 CPI 영향으로 2년물 이하 국채는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2%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특히 30년물 미국 국채는 이날 한때 4.95%까지 폭등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와 3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11일에 잠시 내려오나 싶었는데 중국이 11일 오후 미국에 125% 상호관세를 설정하면서 또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폭등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채 가격이 폭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채권은 원금과 이 고정 이자의 합으로서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이자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기존 채권의 매력은 그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되겠죠. 매력이 떨어지니까 시중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채권은 이 가격이 폭락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해당 국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것을 담보나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부분 철회했던 것도 다 미국 채권 가격 폭락이라는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렸던 결단이었죠. 근데 지금 이 채권, 특히 미국 장기채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상 10년 이상 국채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성장 전망, 두 번째는 미래 물가에 대한 전망, 세 번째는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미래 성장 전망이 좋으면 국채 금리가 높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국채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었죠. 그래서 미국 장기채 금리가 폭등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90일 유예시켰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 세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예했고 90일 이후에도 그 정책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게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 셋 다 아닌 것인데 왜 금리가 폭등하는 것일까요? 약간 바보 같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시중에 채권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정적이라서 세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파는 것일까요? 왼쪽 차트는 최근 며칠 동안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가격의 변화를 유로와 파운드와 프랑, 엔화, 위안화 등 세계 여러 가지 통화 기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4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통화에서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데 특히 엔화, 유로화 기준에서 국채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국채 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 국채를 팔면 일단 달러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매도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를 사야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시중에 달러화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유로로 바꾸기 위해서 달러화를 팔고 유로를 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약세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매도가 늘어나니까 유로는 매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강세가 되는 것이죠. 오른쪽 차트 보시면 달러 인덱스인데요. 최근 3일 동안 103 수준이었던 달러 인덱스가 거의 3% 넘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채, 미국채를 사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팔지는 않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팔았다는 건데 어쨌든 자국 통화로 바꿨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엔화가 급등한 것을 보면 엔화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엔화를 사용하는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팔고서 그것을 엔화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미국 장기채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였을 때 이것이 관세 전쟁의 당사자인 중국의 작품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런 데이터들로 보면 유럽이나 일본의 민간에서 처분한 물량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아 보입니다. 국채는 해당 국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자 국가 신뢰와 직결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치솟고 가격이 떨어지면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장기채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밸류가 국채라는 자산을 통해 재평가되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마저 들게 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 장기채라는 상징적인 자산의 매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미국을 손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채 매도는 눈에 매우 잘 보이는 경제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개 위험 신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죠. 보시는 그림은 미국 연준에서 관장하는 미국의 주요 금리들을 낮아야 하는 순서에서 높아야 하는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좀 저희가 볼 텐데요. 우선 SOFR이라고 하는 이 Secured Overnight Finance Rate라고 하는 미국의 담보부 이길물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인데요.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루짜리 대출에 적용되는 초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ORB라고 해서 Interest on Reserve Balance라고 해서 이것은 미국 연준이 은행들의 초과 지준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율입니다. 다소 좀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경제 상황일 때는 금리가 요 순서대로 줄을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OFR 금리가 IORB 금리보다 항상 낮게 머물러야 그것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SOFR 금리가 IORB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에서 돈이 부족할 때, 또 유동성이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제가 아까 이 SOFR 금리를 설명할 때 이게 미국 채권을 담보해서 이루어지는 하루짜리 대출에 적용되는 초단기 금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담보 금리인데 이것이 급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나 기관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도, 하루 동안 빌려달라고 했는데도 난 그걸 빌려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시중에 급전을 땡기려는 수요가 급증했을 때 이 금리가 치솟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초단기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해지면 이 SOFR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경향적으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사실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단초로 기능하게 됩니다. 앞서서 지금 장기채 금리가 상당히 급등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라고 봐도 될 겁니다. 보통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면 더 안전한 자산으로 우리 돈이 몰리게 되죠. 그러면 매력을 잃은 미국 장기채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제 생각에는 더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물 미국채 금리는 더 빠르게 치솟고 그만큼 미국 경제는 더 불안정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금리의 어떤 정렬 상태 변화로 보는 지금 상황은 좀 위험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느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냐? 통상 SOFR 금리가 IORB 금리 대비 100bp 이상 오르면,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 오르면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합니다. 그런 기준에 비춰서 볼 때는 지금은 2bp 위로 올라온 거니까 별거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두 금리의 이 위계차가 바뀌는 것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SOFR 금리는 무슨 관계일까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우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6년 동안 3번의 SOFR 스파이크가 있었는데 그 3번 모두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SOFR 금리가 유동성 위기를 상징할 만큼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달러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만큼 반사적으로 상승을 오히려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SOFR 금리가 유동성 위기를 상징할 만큼 급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달러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만큼 반사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말 월초가 아닌 시기에 이 금리가 IORB 위로 올라오는 현상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